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 관련 집회 수입 통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으로 통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했죠.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통제해라 이런 규정은 없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나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집합건물법 이런 소집 통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 특히 어떤 우편 수단으로 통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판례는 수입 통지를 전유 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해야 한다. 이 발송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발송이기 때문에 일단은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카카오톡이나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카카오톡이나 밴드, 채팅방 요즘 전자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채팅방 등을 통해 가지고 수집 통지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이런 카카오톡이나 밴드,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하는 공지 이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딱 한 번 판례에서 딱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고등법원까지 인정해 주긴 했는데요. 딱 한 번 사례 외에는 대부분은 이런 딱 한 번 카카오톡으로 한 공지 인정한 판례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법원까지 인정됐지만 유일한 판례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발송한다는 이게 보통은 우편 발송을 말하는 거잖아요. 발송이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서면 통지의 경우에도 반드시 이것을 등기 우편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판례도 일반 우편을 통한 통지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판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우편 문제 없다 이런 거 많아요. 실무에서는요 이렇게 일반 우편뿐만 아니라 요즘은 준등기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 등기는요 발송을 하고 확인이 안 되면 이걸 회수해 가지고 오잖아요. 준등기는요 이거는 상대방이 회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놓고 옵니다. 즉 이 준등기 자체가 우편물 접수해서 배달 전 단계까지는 등기 우편인데 수취함에 넣어버리면 그때 그냥 배달 완료한 것으로 끝내버려요. 그래서 준등기로 많이 합니다. 요즘엔요. 비용도 등기보다 저렴하고 해서 요즘에는 일반 우편 하니까 하도 말이 많으니까 준등기로 많이 합니다. 어찌되었든 일반 우편이 위협하지 않아요. 일반 우편도 괜찮다. 하지만 최근에는 준등기를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자꾸 일반 우편 보내니까 말이 많게 되니까 조금 더 비용을 쓰셔가지고 준등기를 보내시는 것 이것도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저 등기 같은 경우는 송달시킨 다음에 사람이 없으면은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완료가 아니라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폐문 보제 이렇게 해서 송달이 안 돼 버리는데 준등기는 일단은 송달까지는 다 돼 버립니다. 자, 이런 부분이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준등기를 많이 활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목 보시는 것처럼 관련 집회 수입 통지서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일반 우편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